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같은 정책이어도 트렌드를 반영해 색깔과 방향, 그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노후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에서 그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색을 발굴해 도시에 맞는 옷을 입히는 도시재생, 즉 로컬이 도시재생에 투사되며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앞으로의 방향성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도시를 다시 살릴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재생,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또 발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고쳐서 다시 쓰는 겁니다. 네. 고쳐서 다시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칠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사회가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개발의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한 50여 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고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재생해서 다시 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시 재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재생이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과거사 같지만 사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것을 다시 고쳐서 써야 될 만큼 이제 시대적으로 한 사이클을 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의 시대가 이제 재생의 시대,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도심 재생 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은 2013년도에 그 도시재생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전에 30년 중에 가장 많이 한 20% 이상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거죠. 네. 그리고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최근 사업체 수가 많았던 10년 가운데 한 5% 이상 또 감소했다. 그러면 또 감소폭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후된 건축물들이 한 20년 된 것이 전체 건축물들의 50%를 넘어선다. 그러면 건축물들도 노후화된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상황이 그 정도 되면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지금 한 우리 사회로 볼 때는 한 10여 년 전에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생의 시대에 맞게 확실히 좀 변화된 도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도시 재생은 다소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에도 유형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벌써 10여 년 정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전에 도시재생이 뭐냐라고 시민들한테 많이 물으면 골목길에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재생이라고 하면 그냥 매력이 없던 골목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업이 너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경제재생 또는 지역특화재생이라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전에는 5가지 정도의 그 사업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정도의 두 가지로 유형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것들이 골목길에 벽화 그리기로 오인되는 재생이었다면 이제는 재생 사업은 맞대 거기에 새로운 개발, 소위 이제 일자리나 창업으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특화 재생 사업으로 조금 성격을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 재생, 경제 재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혁신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인구도 감소하고 사업체도 감소하고 예를 들면 노후 건축물도 있다면 그런 데를 좀 더 복합 개발해서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의 기회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경제재생 또는 지역 특화재생으로 조금은 레벨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재생 그리고 지역 특화재생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는 지역 특화재생에 각계각층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업 방식인데요. 전에 같으면 소위 지금도 뭐 중앙정부가 지자체한테 요구할 때는 소위 상위 하달 형태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재생사업은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버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오히려 버텀업 방식으로 밑으로부터 필요한 사업들 또는 시설들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사업의 추진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고쳐서 다시 쓰는 게 이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고쳐서 다시 쓰는 것 이외에 일자리라든가 창업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콘텐츠와 연계되면서 보다 특성화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자체 요구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에서 예전과는 차이가 있다 짚어주셨고 또 특성화라는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특성화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지역이나 콘텐츠 사례가 있을까요? 아주 쉬운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주에서 시범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0원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던 동전이거든요. 네. 지금은 뭐 많이들 쓰지도 않고 당연히 쓰지 않고 더 크기도 작아졌죠. 그런데 이전의 10원에는 10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함께 뒷면에 보면 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탑이 바로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는 다보탑이 없습니다. 네. 경주에 있는 지역 콘텐츠를 사실은 10원빵이라고 하는 동전을 통해서 특성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에 호두과자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천안에는 호두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생산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인 호두를 지역에 있는 제빵사분이 이 호두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품화 해볼까를 착안했던 게 바로 천안 호두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 지역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소위 상품이라고 하는 천안 호두과자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특성화시킨 거죠. 단순하게 우리 천안의 호두 농사 열심히 잘 지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였다면 네. 지역 경제 재생으로서의 특성화는 바로 지역의 특산물인 천안 호두와 빵이라고 하는 과자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을 때 천안 호두과자로 휴게실이나 휴게소나 이런 데 들릴 때 가면 우리가 꼭 천안 호두과자를 천안에서만 먹지는 않지만 네. 더 많은 곳에서 상품화돼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를 넘어선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천안 호두과자는 아주 많이 팔리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14곳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고 또 창업의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빵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특성화의 예입니다. 네. 지역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10원이라고 하는 동전과 결합시켜서 단순하게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 보러 오세요라고 하면 안 갈 분들이 네. 이왕이면 경주에 황남빵만 있는 줄 알았더니 10원빵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호기심 때문에 느껴서 왔고 그것 때문에 소위 그 황리단길이라든가 경주의 불국사까지 가서 다보탑을 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왔다 갈 경주를 체류하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지역 특성화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서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부산의 관광 스타 기업 5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5곳 스타 기업은 특정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 5곳이 무엇 때문에 선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콘텐츠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숙박 플랫폼이 선정이 됐거든요. 숙박 네. 플랫폼. 이것은 결국은 부산에서 한 달 살기와 관련돼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단순하게 하루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동안 부산에 살면서 숙박 업소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하는 기업이고요. 또 다른 기업은 요트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트가 우리 부산에서는 되게 핫한 즐길거리 중에 액티비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이 요트 타기와 관련된 체험이라든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온다는 것이죠. 그 관련된 기업이 일단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대표적인 우리 송정의 서핑입니다. 서핑 관련된 기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마이스 관련된 회의와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관광 통역해 주는 기업이 스타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이 5개 기업들의 특정 업체의 그 컨텐츠 자체가 우리 부산이 지역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도에도 또 재밌는 그 장소가 한 군데 만들어졌는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을 그러면 그 공간으로 활용하느냐? 1950년대 항만창고로 지어진 폐건물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폐선박 그 수리 공장을 개조해서 지금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위 영도 소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재밌는 구성으로 된 그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도 네. 소반이니까 조그맣게 차려 먹을 수 있는 식사 내지는 간식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처음 들어온 게 바로 영도 조내기 고구마라고 하거든요. 네. 그 조내기 고구마랑 크로켓 이런 것들을 이제 고구마를 크로켓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영도 해녀들이 직접 그 채집한 그 해산물들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고 또 복례산 주먹밥 영도에 있는 복례산이 있는데 거기에 네. 그 주먹밥 의미를 담아서 영도 소반이라고 지금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은 영도라고 하는 깡깡이 마을로 이해되는 그런 폐 선박을 고치던 창고 건물을 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도에서 나는 그 마일리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특산물들을 영도 소반이라는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어 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의 지역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주는 인사이트가 아주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컬 브랜딩 덕분에 지역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 많은 변화 가운데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 결국은 지방은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 등식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컬의 중요성을 그 말해주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송정의 그 서핑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송정의 서핑보다 더 유명한 곳이 강원도에 있는 양양 네. 서퍼비치죠. 양양군의 인구가 2023년 11월 현재 12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날 보더라도 28,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1,5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가히 오히려 그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양양군에서는 관광객 좀 그만 오세요, 우리 못 살겠어요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역 인구가 빠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오면 좋다고 할 텐데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소위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밤낮으로 시끄럽게 떠드니까 네.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버 투어리즘입니다만 사실은 행복한 고민인 거죠. 네. 그만큼 많이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창업 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외지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그 모멘텀을 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로컬입니다. 로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양양군의 인구는 적지만 거기 찾는 그 서퍼비치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브랜딩이 되는 거죠. 로컬 브랜딩이 되는 것이고 그 로컬 브랜딩 된 몇몇 곳들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호기심 때문에 관심 때문에 가서 하루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박 3일 또는 일주일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생활인구 개념으로 그 지역 경제, 사회, 문화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앞으로 도시 재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고 또 이것은 유연해야 할 가치다라고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로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로컬 크리에이터 내지는 뭐 로컬 플레이어 이런 로컬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성 또는 장소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로컬리티가 장소성과 맞물려서 있을 때 부산다운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산다운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서울을 닮아가는 식의 도시재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산은 부산다운 지역성 또는 부산다운 장소성을 갖고 거기에 단순하게 그냥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반복됩니다만 일자리, 창업 등의 기회가 보태어지는 특화재생으로서의 앞으로의 특화재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은 가장 부산다울 때 지역성, 장소성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 부산의 로컬리티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은 가장 부산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찾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 세대가 서울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지역 콘텐츠 때문에 젊은 세대가 부산에 머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부산이 가장 부산다운 형태로 지속성을, 영속성을 가져가는 지역 재생, 도시 브랜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다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가장 기대되는 지역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제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지역 콘텐츠를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소위 부산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백갈입니다. 네. 일단 부산하면 어묵 있죠. 그 다음에 초량 이바구길 있죠. 그 다음에 커피도시 부산 때문에 영도라는 곳 또는 온천장에 그 모 업체 아주 만나게 커피를 내리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 감천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 영도의 조내구마 이 지역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특성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의 가장 부산다운 부산을 만들기 위한 네.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단순한 재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고쳐서 다시 쓰는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또 창업 기회가 맞물릴 수 있는 보태어질 수 있는 지금 특화 재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면 부산시의 역할 예산도 좀 넉넉히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나 메인 그 잡은 아닙니다만 부산도시공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컬 브랜딩을 통해 생활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고 또 부산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지식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여기서 로컬은 대체 불가의 유일무이함으로 승부를 띄우며 획일화된 도시 속에서 한 도시에게 힘과 가능성을 주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지역다움 로컬로 부산의 도시재생이 부산만의 도시재생으로 일궈져 지속가능한 미래 부산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